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다음 주부터 줄줄이 풀려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젯밤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석방으로 인한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준비 기간까지 줄인 내란 특검이 허를 찌르듯 곧바로 행동에 돌입하면서 3대 특검의 수사는 이제 본격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석방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조 특검은 공지를 통해 어젯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공소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임명 엿새 만에 그것도 한밤중 기소로 3개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상원 씨에게 비화폰을 건네 경호처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이런 민간인한테 비상계엄하에서 임무를 지시하고 정보사 장교들한테도 노상원의 지시를 잘 도와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임무를 줬지 노상원 장군한테 임무 준 게 아닙니다. 또 비상계엄 해제 뒤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별정직 공무원에게 서류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폐기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조 특검이 준비기간으로 주어진 20일을 채우기도 전에 수사에 착수한 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거부한 김 전 장관은 일주일 뒤인 26일이면 만기 석방됩니다. 특검 입장에서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 특검은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규명함과 동시에 수사 인력 구성과 시설 마련 등 특검 준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 내란 특검의 전격 기소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당황한 듯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장 일주일 뒤면 풀려날 상황이라 보고 재판부의 보석 결정도 거부했는데 어젯밤 특검의 전격 기소로 석방이 안 될 가능성도 생긴 건데요. 김 전 장관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풀려나는 건지 송정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에 공소를 제기한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공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건 특검이 새로운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구속 기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심에서 길게는 6개월의 구속기간을 또다시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당장이라도 석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석과 상관없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됩니다. 아직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기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추가로 기소되는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부장의 재판부도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면서 조건을 내걸고 보석을 허가했던 만큼 새로 기소된 사건을 바탕으로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자, 이렇게 내란 특검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은 이제 다시 중앙지법 지기현 재판부에 넘어간 셈인데요. 법조팀 박솔립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런데 그 얘기 하기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에는 부하들이 나가기 전에는 나 안 나간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1월에 이어 4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돌연 보석 청구를 취하한 건데요. 네. 변호인단이 밝힌 이유는 김 전 장관이 수감돼 있는 부하들보다 먼저 나갈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 요청대로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김 전 장관이 밝힌 대로 실제 자기 부하들보다도 늦게 나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에 몰리자 김 전 장관이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종합해 보면 마치 부하들과 비슷할 때 풀려날 걸 알기라도 했다는 듯이 약간 자신감에 찬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풀려나느냐, 이 문제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지법 직위원 재판부 결정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 상태인 거죠. 네, 그런데 아직 추가 기소 사건의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 예규를 보면 먼저 배당된 사건에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란 전담인 직위원 부장판사 재판부로 이번 추가 기소 사건도 합쳐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직위원 판사는 김 전 장관을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결국 김 전 장관 구속 만기 석방 가능성을 높였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인물이기도 해서 이번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자,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를 풀어준 재판부가 지금 특검이 추가 기소까지 했고, 아까 보니까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 그리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한다, 이 서면까지 특검이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 임무 종사자까지 또 석방을 할 것이냐, 이것도 주목되는데, 자, 그런데 구속 기간이 끝나갈 때까지 검찰은 사실 추가 기소 안 했었잖아요. 근데 특검은 바로 한 거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저희가 그동안은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건 다음 달 초에야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건 특검법에 명시된 준비기간 20일 동안 사무실도 마련하고 수사팀도 꾸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 특검은 이 시간표를 2주가량 앞당겼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다른 특검들 역시 수사 준비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땡겨서 한다는 거죠. 네, 법조팀 박솔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방안을 내란 특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오늘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청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과 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던 경찰은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 방안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검과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특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곧장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은 서울 서부지검에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경호처의 체포방해와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등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별개여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그간 대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사건을 바로 특검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데다 경찰도 수사관 31명을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에 나가 조사받을 수 없다며 버티면서도 필요성이 입증되면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특검 중 누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강제 수사는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먼저 전격 출발한 가운데 다른 특검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법무부와 공수처, 경기 남부경찰청을 찾아 수사 인력 협조를 요청했고, 순직 해병 특검은 특검부 추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특검보가 임명된 민중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기관 방문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잇따라 찾아 수사인력 파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에는 금융, 선거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의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민특검은 오후에는 경기 남부경찰청을 찾아 이첩받을 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기 남부청은 김건희 여사 일가 부동산 때문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할 예정이냐는 물음에 민특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내용 등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우리 특별 검사 보고들과 함께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승인까지 마무리되면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13층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새 특검 중 마지막으로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했습니다.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모비리 수사를 한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이과장을 지낸 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습니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가장 먼저 공수처를 찾아 사건 이첩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검보 임명되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특검은 최상병 사건 초동 수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